나이가 있어도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자체보다 현재 얼굴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양성규입니다. 요즘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하루 종일 보고 삽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훨씬 빨리 얼굴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진 찍으면 턱선이 조금 애매해 보이고 피곤하지 않는데 괜히 얼굴이 처져 보이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심부볼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민한 건가? 원래 이런 얼굴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다가 리프팅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더 헷갈립니다. 울세라가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써마지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실리프팅 아니면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리프팅 괜히 빨리 했다가 얼굴 망한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진료실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해도 되는 상태인지, 일찍 시작하는 건 아닌지, 비싼 장비가 진짜 차이가 있는지, 통증이 센 게 좋은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짧은 영상 몇 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프팅 시술에 대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광고 이야기 말고 실제 피부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조금 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할 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노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확 변했어요 라고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콜라겐 감소나 탄력 저하가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턱선이나 심부볼 같은 부위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다가 사진에서 먼저 티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완전히 처진 이후에 보고 하는 느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관리하면서 현재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운동도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처럼요. 물론 중요한 건 현재 얼굴 상태와 피부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20대 초반이라면 굳이 적극적으로 리프팅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 이후부터 천천히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습관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변화, 자외선 노출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탄력 변화를 더 빨리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있어도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자체보다 현재 얼굴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턱선이 예전보다 흐려졌는지, 입가 주변이 무거워져 보이는지, 볼 아래쪽이 내려와 보이는지, 웃지 않을 때 피곤한 인상이 생기는지, 이런 변화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원하는 변화의 정도입니다. 실리프팅은 실제로 조직을 물리적으로 당겨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를 조금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초음파나 고주파 리프팅은 피부 깊은 층에 열 자극을 전달하면서 탄력해서 방향으로 접근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느낌을 원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변화를 조금 더 원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얼굴 지방량도 중요합니다. 지방이 적은 얼굴인데 무조건 강한 리프팅만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볼륨이 줄어 보이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장비가 유행이다 보다는 현재 얼굴 상태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 자체보다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시술하느냐입니다. 리프팅은 단순히 샷수만 늘린다고 끝나는 시술이 아닙니다. 어느 층에 접근할지, 얼굴 지방 구조가 어떤지,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는 피해야 하는지, 이런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얼굴은 생각보다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같은 햄백샷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느낌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자체보다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현재 상태를 제대로 분석하는 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오해가 많습니다. 많이 아플수록 더 강하게 들어간 거니까 효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강도로 시술해도 누구는 거의 안 아프다고 하고 누구는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피부 상태, 긴장도, 컨디션, 신경 민감도 같은 요소들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피부 상태에 맞는 강도로 정확한 층에 에너지가 전달되는지입니다.
요즘 리프팅 시술은 대부분 비침습격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에 열린 상처를 만들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당일부터 가벼운 세안이나 화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술 직후에는 피부가 일시적으로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스크럽이나 자극적인 제품 사용은 하루 정도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노화 속도를 얼마나 천천히 가져가느냐입니다. 리프팅 시술도 결국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변화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탄력 변화도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이 안정적이고 체중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태 유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저속 노화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 피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리프팅은 단순히 비싼 장비가 무조건 좋다, 유명한 시술 하나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같은 장비라도 피부 두께, 지방량, 처짐의 방향, 얼굴 구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행하는 이름보다 현재 내 얼굴 상태에 맞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피부 시술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양성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